네, 안녕하세요. 어, 5기, 5교시째 이어서 6기시에도 진로 발달 이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기시에도 역시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 핵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론은 그 갓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죠. 이 갓 프레드슨은 그 여성 진로학자죠. 그래서 여성의 성에 그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갓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에서는 우리가 직업 포부 발달 단계를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부의 발달 단계 첫 번째 단계는 그 힘과 크기의 지향성이죠. 이때는 좀 힘이 세면 그 아주 뭐 최고인 거죠. 그래서 힘과 크기가 발달된 단계죠.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성역할 지향성 이거를 센을 붙인 거는 그냥 외우기 쉽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성역할 지향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은 아닙니다. 자, 성역할 지향성. 그래서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향성. 그래서 사회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내적 고유의 자아 지향성 14세 이후죠. 내적 자아 성찰과 사회계층의 맥락에서 그 직업적 포부가 발달된다. 그 점점 이 내적 고유 자아 지향성은 이제 흥미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발달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센 사내를 좋아해. 꽃도 프레드슨 심센 사내를 좋아해. 뭐 이렇게 좀 외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센자를 붙인 거기 때문에 그 성역할 지향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드만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타이드만 오하라의 이제 주요 개념은 그 광범위한 의미에서 자아의 발달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하는 것이죠. 개인의 종합적인 인지 발달과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인지 발달과 의사결정 과정이다. 자, 이 타이드만은 그 에릭슨의 8단계로부터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자아 정체감의 발달에 따라 진로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인지 발달과 의사결정 과정으로 진로 발달을 인식했다 그러면 누구예요? 타이드만 오하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또 에릭슨의 8단계 이론으로부터 전개했다라고 해도 타이드만 오하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에릭슨의 8단계는 우리가 그 자율, 신뢰, 첫 번째 단계 신뢰, 그다음에 그 자율, 주도, 근면, 자아 정체감, 그리고 친밀감, 생산성, 자아 통합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전 그 종합적인 그 전에 이론을 그 에릭슨을 할 때 신뢰감 대 불신감 이것이 이전 1단계라 그랬고 그 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심 이것이 이제는 2단계 초기 아동기라 그랬고 3단계는 주도성 대 죄의식 주도성 대 죄의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근면성 대 열등감 자, 그 다음에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 그래서 이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란 시기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것이죠. 타이드만 오하라 진로 발달도 역시 자아정체감 요 단계 5단계의 를 활용했다 이렇게 특히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아정체감과 요 자아정체감 5단계의 에릭슨의 8단계 중에서 5단계의 타이드만 오하라가 그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따른 진로 관련 의사결정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친밀감 대 고립감이죠. 그리고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통합 대 절망. 자, 타이드만 오하라가 에리슨의 8단계 중에 몇 단계를 진로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냐 하면은 5단계 자아 정체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드만 또 오하라는 그의 발달 이론에서 이 분화와 통합의 개념을 제시했다. 분화와 통합의 개념
분화되고 통합되고 또 분화되고 통합됨으로써 진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인지 발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분화 통합이라는 것은 바로 인지 발달인 것이죠. 그래서 분화는 다양한 직업을 구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아가 발달하는 과정이죠. 개인의 인지적 구조가 발달됨에 따라서 분화가 내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 분화의 목적은 직업세계의 신뢰 불신 의기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통합은 분화됐다가 다시 또 통합이 되면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개인이 직업 분야의 일원으로서 직업세계의 어떤 통합을 말하며 개인의 고유성과 직업세계의 고유성이 일치한다고 하면 통합, 종합, 성공, 만족이 이루어진다. 만족이 이루어진다. 예, 만족가 아니고 만족이죠. 만족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타이드만 오하라의 진로 발달. 자, 인지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개념,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에릭슨의 에릭슨 5단계 자아 정체감, 이렇게 굵직한 측면에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직업 정체감 형성, 자, 의사결정 과정이라 하는 건데, 이것은 저는 그 예상기 혹은 전 직업기, 예상기, 자, 문제를 정리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탐구, 선명, 순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드만 OR의 직업 정체감 형성 과정은 예상기는 탐구, 선명, 자, 탐색기, 대안을 탐색하고, 구체화기, 직업 대란을 줄이고, 대안이죠. 직업 대란이 아니고 대안을 줄이고, 선택기, 자,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명료하게 선택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실천기라고 합니다. 실천기, 예상기에서 내린 잠재적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다. 순개통으로 이루어진다. 자, 순개통, 이 밑에 가로는 없는 것이고, 자, 이건 없는 것이고, 순개통, 그래서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타이드만 OR의 진로 발달 과정은 예상기와 실천기인데, 예상기는 탐구, 선명, 자, 실천기는 순개통,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슈퍼가 그 연령과 직업 발달 단계를 고정시키고 불가학적이라고 주장한 데 비해서 타이드만 OR라는 직업 발달의 단계를 반복 가능한 순환 관계로 설명했다. 물론 슈퍼도 슈퍼 이론 후기에는 연령과 직업 발달 고정을 풀었죠. 이것을 재순환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예상기와 실천기는 탐구, 선명, 순개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화 통합을 통해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데, 이 자아 정체감은 바로 직업 정체감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로의 욕구 이론입니다. 그래서 로의 욕구 의계와 관련성인데, 이 로는 이 메슬로의 욕구 의계를 가장 유용한 접근법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영향을 미쳤다. 자, 로의 기본 욕구는 그 5가지 다 아시죠?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의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죠. 그래서 이 기억부터 리을까지는 우리가 결핍 욕구라고 하고, 자아 실현의 욕구는 성장 욕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로의 욕구 이론은 메슬로우 욕구 이론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직업 분류 체제를 가졌다. 직업 분류 체제는 그 8 곱하기 6의 분류 체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을 8가지 직업을 나눴죠. 6은 옆으로 가로로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가지의 직업에서 우리가 인간지향적 직업, 비인간지향적 직업으로 나눴던 거 기억을 할 것입니다. 따뜻한 그 부모의 인간적인 지향성, 따뜻한 부모, 양육적인 부모에 의해서 자라는 아이는 이러한 인간적인 지향의 직업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그 양육 태도에 따라서 무관심, 뭐 또 이런 측면에 그 부모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자녀는 비인간 지향적인 직업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로는 미네소타 직업평가 척도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흥미의 기초에서 직업을 8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각각의 군집에 알맞는 직업들의 목록을 작성을 했으며, 그 직업에서
곤란도와 책무성을 고려했다. 그래서 이 곤란도와 책무성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8 곱하기 6 분류체제를 만들었다는 거. 자, 8가지 직업군입니다.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과학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 보편문화직, 예술가, 연예. 이건 그냥 예술직이라고 하죠. 보편문화, 일반 문화직이라고도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인간 지향적인 직업은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보편문화직, 예술가, 연예. 이런 그 5가지고, 비인간 지향적인 직업은 혼자 하거나 대인관계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업들이 주로 비인간 지향적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술직, 기술과학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5개 활동직, 그리고 과학직, 이 3개가 이제는 비인간 지향적 직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인간 지향적 직업과 인간 지향적 직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로의 8가지 직업군집을 그 흥미의 기초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직업군지 6단계죠. 이건 책무성의 기초에 기초랐는데, 이런 책임, 능력, 기술의 정도에 따라 분류했다. 책임, 능력, 기술의 정도에 따라 분류했다. 이거 기억하고, 자, 이 책무성에는 결정을 내리는 힐수와 곤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포함되어 있다. 자, 6가지는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그 단계 1, 그리고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단계 2,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 자, 여기서 우리가 빠진 게 있는데, 자, 3단계가 빠졌는데, 3단계는 우리가 어떤 게 3단계의 직업 분류인가요? 준전문 관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 전문적인 관리적인 단계 1은 주로 고급 전문 관리, 전문적 관리적 단계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관리 단계 2단계는 중급 전문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전문 관리, 중급 전문 관리, 그 다음에 준 전문 관리가 빠졌어요. 3단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 전문 관리, 그리고 숙련직 단계, 반숙련 단계, 비숙련 단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론볼츠의 사회학습이론인데, 이 클론볼츠의 사회학습이론은 그 진로 선택에 대한 사회학습 이론적 접근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크론볼츠, 미첼, 갤라트에 의해서 제안되었는데, 자, 이 이론에서는 진로 발달 과정이 다음 4가지 요인과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자, 첫 번째, 환경 조건과 그 기타 사건들, 이렇게 되겠죠. 환경 조건과 사건들. 그래서 이거 그냥 환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요 환경과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과 사건들. 자,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학습 경험과 과제 접근 기술인데, 자, 학습 경험에는 도구적 학습 경험과 연상적 학습 경험이 있다. 도구적 학습 경험은 그 어떤 결과에 대한 개인의 반응, 행동에 그 직접적이고 관찰 가능한 결과,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이제 도구적 학습 방법이죠. 자, 그래서 학생이 어떤 걸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했다. 그러면은 어떤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나요? 그 학생, 아나운서 같은 거,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도구적 학습 경험이고, 그 다음에 연상적 학습 경험이라 하는 것은 처음에는 중립적인 상황인데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는 부정 긍정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내가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다. 그러면 차량에 관련된 직업은 갖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과제 접근 기술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기술, 작업 습관, 정신 구조, 정서적 반응, 인지적 반응 등과 같이 개인이 발달시켜 온 기술 일체를 말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 일체는 개인이 직면한 문제와 가업의 결과를 상당 정도 결정한다. 즉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뭔가 그 학생이 관련된 이 과제 어떤 공부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제 접근 기술이다. 또 실직했다 그러면은 그 실직한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러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알아서 빨리 그 능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죠. 이런 것이 과제 접근 기술. 자, 네 가지 진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가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과제 접근 기술 별도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지적 정보 처리는 그 어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 의한 진로 문제 해결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5단계가 있습니다. C 의사소통, 분석, 통합, 가치 부여, 집행 순서 기억하시고, 자, 이것은 저는 영어로는 그 CASVE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A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의사소통인데, 의사소통이고, A는 어내리시스 분석이고, 뭐 센시스라고 해서 통합, 밸류잉 가치 부여, 집행은 이거제쿠션입니다. 이거제쿠션. 그래서 요 영어를 통해서 카스베의 여인, 의문 통과집,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인지적 조망 접근 SCCT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진로 발달의 결정력 세 가지로 얘기를 했죠.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개인적 목표. 요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자기 효능감은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층 호혜성 인과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신체적 속성과 외부 환경 요인과 외형적 행동의 상보적 인간관계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고, 개인, 행동, 상황 요 세 개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3층 호혜성 인과적 모형이라고 하고, 이러한 세 가지 흥미 영역 모형, 이렇게 우리가 전에 흥미 모형에 대해서 봤고, 선택 모형, 수행 모형 다 살펴봤죠. 그래서 흥미 모형은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가 흥미와 실천을 하는 거, 선택 모형은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 개인적인 뭐 성격 특성 이런 것들, 환경 변이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자기 효능감과 결과에 기대 영향을 준다는 건 선택 모형이고, 수행 모형은 이런 선택한 진로 모형에서 적응할 때 직무 수행의 역량이 바로 숙련성으로 이렇게 피드백 된다고 하는 세 가지 모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가치 중심적 진로 모형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흥미보다는. 브라운이 제시했고, 자, 흥미가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주에서 기본 전제는 뭐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그리 많지 않고,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이 되고,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런 학습된 기술과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 등이 필요하다. 자, 이 가치 중심적 접근, 흥미보다는 가치 중시하고 브라운이 제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자기 효능감 이용은 반둘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토대로 한 해키츠와 배치의 자기 효능감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높은 자기 효능감을 지닌 사람은 성공적인 행위를 이루고,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경우는 진로 결정을 포기, 지연, 회피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3교시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